내 피부가 예민 트러블, 악건성, 노화, 특히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염증성, 즉 화농성 여드름이라면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을 해보세요. 헐, 물로만 세안을 하라고요? 클렌저 사용하지 말고요? 네,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네, 의류미용과 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아침에 클렌저 안 쓰시면 많이 찝찝하시다고요? 찝찝한 건 어떤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느낌일 뿐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침에 클렌저 대신 물로만 세안 미친 거 아닙니다. 그럼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메이크업 잔여물은 어떻게 하냐고요? 중요한 건 이미 어제 저녁에 클렌징 하고 주무셨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동안 묻은 먼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뭐 다리 밑에서 주무셨습니까? 침대에서 주무셨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굴에 나온 개기름은 어떻게 하냐고요? 얼굴에 개기름이라는 것은 피부에 나온 땀과 그리고 피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피지막이라는 보호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막 개기름이 잘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물로만 이렇게 한번 튕겨가지고 세안해보세요. 그 번들번들함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물만으로도 피지의 약 70% 이상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피부와 관련된 상식은요, 올바른 클렌징이라는 것은 피부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약간의 개기름, 즉 약간의 피지막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느 정도는 남겨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물로만 세안을 해도 물로 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가볍게 튕겨 주시기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얼굴 피부는 정말 약하고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빡빡빡빡빡빡 문지르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침에는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물만 튕겨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산뜻하게 세안을 했죠. 그 다음에 타월을 쓰실 때도 어떻게 쓰시냐면, 타월도 이 정도로 가볍게 눌러서 피부에 절대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 계속 한 10번 정도 튕기면서 가볍게, 너무 과도한 그런 피지와 약간의 노폐물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안을 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피부가 예민, 트러블, 악건성, 노화, 그리고 염증성, 즉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은 아침에 물로만 세안을 하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피부를 빡빡빡빡빡.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개운하죠? 근데 이 물리적인 마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365일 그리고 수년간 해온다면 얼마나 이 물리적인 마찰이 자극이 될까요? 타월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 타월의 결이 역시 반복적으로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제발 막 이런 식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아파. 참, 타월도 옆에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절대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지르시면 타월의 그 강한 결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 피부가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냥 타월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과 같이 타월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민 피부, 당연히 물리적 마찰이 줄어들겠죠. 계속 문지르게 되면요, 그 부위 피부는 벌써 빨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즉 피부 장벽 구조, 바로 그 피부 보호막이 깨짐으로써 예민뿐만 아니라 트러블이랄지 아니면 염증성 여드름이랄지 기타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기 피부 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물로만 튕겨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엔 트러블. 당연히 트러블이면 피부를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빡빡빡빡 문지르게 된다면요, 이거는 트러블을 더 덧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피부 자꾸 물리적 자극 주지 마시고요, 만지지 마시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피부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악건성 피부. 피부의 보호막이 자꾸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리 피부에 좋은 수분을 처발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게 문지르면서 어때? 이제는 아파가지고 세게도 못하겠어요.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 피부 장벽 구조가 손상이 되면서 그만큼 피부에 더 많은 수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악순환의 반복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노화된 피부는 당연히 피부에 개기름, 피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나마 부족한 피부의 바로 이 피부 장벽 구조, 즉 피지막이라는 것을 너무 센 물리적인 마찰로서 이걸 제거해버린다면요, 노화는 가속도가 하고 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드름, 좁쌀 여드름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화농성, 즉 염증성 여드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드름은요, 튀어올라와 있잖아요. 튀어올라와 있는데 그걸 문지르면 당연히 마찰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지르다 보면 튀어올라온 여드름에 자극되고 그것이 안으로 터지게 되면 차후에는 여드름 흉터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 생각해 볼까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T존이라고 얘기하고요, 피지가 덜 나오는 것을 바로 U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드름 흉터는 어디에 더 많이 일반적으로 많습니까? 바로 U존에 더 많다라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여드름은 모공이 막혔어, 피부가 지저분해, 그리고 너무 세게 문지르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서 광대뼈가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 버린다면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치고 이 샌드위치 효과에 의해서 바로 이 여드름이 터지고 그것이 아래로 터져서 복구가 안 된다면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여드름의 흉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막힌 모공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모공 속에서 여드름과 관련된 문제는요, 과도한 피지, 그리고 각질, 그리고 박테리아, 여드름 씨앗인데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밖에서 문지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손의 모공 속으로 들어와서 씨앗과 피지와 박테리아들을 빼줄 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막힌 모공,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클렌징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디클렌징 또는 필링이 가능한 그런 화장품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요, 예민 트러블, 악건성 노화, 그리고 염증성, 즉 화농성 여드름이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민과 트러블에 좋은 화장품 또는 악건성과 노화에 좋은 화장품, 그리고 여드름에 효과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신다면 그 조금씩이 조금씩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저녁엔 클렌징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색조 메이크업을 했으니까요.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으로 한번 미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성심성의껏 댓글 달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도움되셨나요? 정말 도움되셨더라면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더 많은 영상은 이쪽, 그리고 제 영상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 모양 알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팍이었습니다.